We turn now to the growing level of economic uncertainty surrounding the North American auto industry. The big three are navigating a new era as they deal with the impact of President Trump's tariff.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강타한 충격입니다. 공장 문을 나서며 상자를 손에 든 노동자들, 엔진의 금속성 소음으로 살아온 도시들의 문이 닫힙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상징이 더 이상 포효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거인 제너럴 모터스 GM가 거의 1만 4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치로 정규직 직원의 15%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세대의 가족을 먹여 살려온 미시간, 텍사스, 미주리주의 공장들이 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점진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 실버라도, 타호, 블레이저 같은 성공 모델들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며칠 만에 증발했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더 가혹한 현실이 있다. 오하이오주 톨레도 거리에서는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매일 노동자들을 상대하던 식당들은 이제 손님 수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현금 흐름이 끊기고 청구서가 쌓이며 모기지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번영의 순환이 몇 주 만에 위기의 순환으로 변한다. 최대 고용주가 사라지면 도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는 제너럴 모터스의 직속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운송업체, 부품 공급업체, 하청 서비스 업체들까지 모두 배달할 물건도 운송할 물건도 받을 돈도 없어졌다.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차체를 운반하던 트럭 운전사는 이렇게 말한다. 화물 없이 멈춰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은 며칠씩 일을 못한다. 월세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 이는 기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먼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하나를 주머니 사정으로 체감하는 수천 가정의 현실이다. 이들 지역사회는 공장 주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 생명을 불어넣고 학교를 지원하며 병원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으로 과거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폐쇄된 쇼핑몰, 텅 빈 거리.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중산층의 꿈을 상징하던 집들의 매매 표지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세부 사항이 있다. 그 영향은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 슈퍼마켓, 교회까지 파고든다. 미시간주 플린트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이미 식료품 지원품을 찾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보고한다. 톨레도에서는 자선단체들이 전기와 가스 요금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사회 위기로 변모하고 있다. 수십 년간 안정성을 보장해온 국가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 분야 중 하나가 이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묻는다. 제너럴 모터스조차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의 가동 중단은 단지 기계의 일시적 고장일까? 아니면 미국식 산업 생산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신호일까? 우리는 일시적인 폭풍을 맞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영구적인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이 의문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마른 풀에 불이 붙듯 번지고 있다. 오늘 해고된 이웃이 내일 도착할 해고 통지서의 전조일 수 있다. 한편 거의 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전체 지역사회가 불확실성에 빠졌다. 번영에 대한 약속과 텅 빈 거리의 현실 사이의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다. 그러나 산업도시에서 절망감이 감도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이 발표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밝은 회의실에서 초기 반응은 놀라웠다. 투자자들은 이 결정을 박수로 환영하며 대담한 전략이라 칭송했고 회사가 주주들을 보호한 점을 칭찬했다.
공장 문 앞에서 노동자들이 울고 있을 때 거래소 직원들은 차트 앞에서 미소 지었다. 외국 경쟁에 대한 방어벽이 되어야 할 조치가 오히려 국내에 세워진 벽이 되어 그 조치가 보호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갇혀버리게 했다. 숫자는 분명하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관세 도입 이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이미 약 120억 달러의 손실을 누적했다고 추산한다. 제너럴 모터스 GM만 해도 2분기 동안 11억 달러의 즉각적인 타격을 기록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이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연간 최대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비자들도 이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신차 평균 가격이 불과 몇 달 만에 300달러 올랐다. 미국 시장에서 힘과 전통의 상징인 대형 픽업 트럭의 경우 그 차이는 1,000달러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수입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가정의 지갑을 비우는 세금입니다. 보호책으로 판매되던 것이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해야 할 정책이 이제 중산층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계 베테랑들조차 놀란 전환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된 차량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망의 복잡성이다. 예를 들어 쉐보레 실버라도는 국내 제품으로 전시되지만 멕시코, 캐나다, 독일,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에 의존한다. 멕시코에서만 매년 거의 300억 달러 상당의 부품이 제너럴 모터스 조립 라인으로 들어온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드는 엔진은 2중, 3중으로 과세되어 마진을 잠식하고 납기를 지연시킨다. 스위스 시계처럼 정교하게 작동하던 기어는 관료주의와 증가하는 비용의 미로로 변모했다. 이 영향은 효율성을 최대 무기로 삼아온 산업의 운영 논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 적시 납품 시스템은 서류 작업, 관세, 불확실성에 의해 질식당했습니다. 부품 트럭의 지연 하나, 국경에서의 예상치 못한 검사 하나가 멈출 수 없는 사슬에서 끊어진 고리가 됩니다. 낭비된 시간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불안정성은 매주 증폭되는 연쇄 효과를 낳습니다. 회사는 생산망 전체를 재설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국제 재고의 거의 3분의 1을 급격히 감축했다. 한때 탄탄한 글로벌 입지로 칭송받던 것이 갑자기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생존을 위해 축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두 번째 조치는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버라도와 블레이저 같은 프리미엄 모델을 멕시코와 한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보다 최대 70% 낮은 임금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결정은 포기처럼 들렸고 자신들의 노동력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순간 긴장은 경제를 넘어섰다. 논쟁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변모했다. 노동조합에게는 이 조치가 배신으로 해석되었다. 경영진에게는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고 소비자들에게는 윤리적 딜레마였다. 국가적 자부심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선택하는 브랜드를 지지해야 할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중의 신뢰는 더욱 약해져 보인다. 기업과 사회 사이의 암묵적 협약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생존 게임으로 변모했다. 혼란 속에서도 제너럴 모터스는 희망의 신호를 보내려 했다. 2027년까지 블레이저와 이퀴녹스 같은 모델을 북미 공장에서 재생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3,000대의 추가 차량이 생산될 전망이다. 동시에 회사는 인디애나주 포트웨인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굳건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발표와 현실 사이에는 수년의 간극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갇힌 기업의 모습이다.
관세 정책은 국경을 재정적 함정으로 변모시켰다. 생산 비용 상승은 감축으로 이어졌다. 노조의 반응은 전국적 파업을 위협하고 있다. 국경 건너편에서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시간당 $5 50센트에 불과한 임금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관세가 수익성을 잠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직원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논리다. 사방에서 압박받는 기업의 모습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문제의 지역적 차원이다. 멕시코 공장이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면 실업자 군단이 북쪽으로 향하는 이민 흐름을 더욱 부풀릴 수 있다. 상업적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 국경 지역의 사회적 위기로 번질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어떤 경영진의 계산도 뛰어넘을 것이다. 한때 미국 산업계의 거물이었던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노조, 소비자, 정부, 시장이 완벽한 폭풍을 이루며 얽힌 긴장 속에 포위된 상태다. 미시간주 플린트,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으로 숨쉬던 이 도시는 오늘날 불확실성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의존하던 상점들은 매출이 급감했다. 지역 이발사는 한마디로 요약한다. 공장이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고객 감소는 즉각적이며 작은 이발소의 수입은 이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다. 오하이오 주 톨레도에서는 한 교사가 교실이 비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가족들은 다른 주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부모의 걱정을 눈빛에 담고 있다. 부재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낙담한 아버지, 걱정하는 어머니, 빚과 지출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한다. 학습은 불안감에 가려진다. 그리고 떠오르는 질문은 부모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라는 세대에게 어떻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을까? 위기는 중산층의 문 앞에도 다가왔다. 어제까지 안정된 일자리와 장기 계획을 가진 안전하다고 여겼던 가정들도 이제 매일 예산을 맞추기 위해 계산을 한다. 미시간주의 한 엔지니어는 초과 근무 시간 삭감과 복리후생 중단으로 월 소득의 거의 20%를 잃었다고 전한다. 첫 번째 결정은 여행을 줄이는 것이었고 다음은 차를 바꾸는 것을 미루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은 딸의 사립대학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각 포기마다 보장된 듯했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생산 확대 약속조차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현지 노동자들은 투자 발표가 실제로 일자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공약에 불과한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도시의 식당에서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례일까? 두려움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끼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직접 연결된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운송업자, 정비사, 부품 판매업자, 심지어 공장 인근 식당 주인들까지도 극심한 손실을 호소합니다. 미주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한 가족은 30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유는 현지 공장 가동 중단 이후 매출이 50% 급감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이 공간은 이제 매매 중이라는 간판이 걸린 채 지역 경제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가지 감정이 퍼지고 있다. 불신이다. 보호를 약속했지만 부담으로 돌아온 관세를 부과한 정부에 대한 불신.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감원을 발표했지만 회복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불신. 수년간 안정과 성장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평범한 노동자는 묻습니다. 이 보호 정책에서 정말로 보호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에서, 광장에서, 노동조합에서 논쟁은 치열합니다. 일부는 위기가 단지 한 단계일 뿐이며 산업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 충격이 이미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경고합니다. 지역사회 모임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이상의 것을 잃었다고 토로합니다. 신뢰를 잃었고 목적을 잃었으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로 얽힌 선택들의 총합이다. 현지 잔류를 희생시키며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경영진, 권리 보존을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 미래의 결과를 측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부.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체제의 균형 자체를 형성할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독일, 한국,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불확실성이 남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무역 장벽을 세우고 기술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된다. 미국이 당연시해온 리더십 위치를 점차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제너럴 모터스의 붕괴는 생산 라인을 넘어선다. 이는 더 이상 동일한 기반을 찾지 못하는 권력 모델의 취약성을 상징한다. 수십 년간 자본 흐름 공급망, 외교 관계를 이끌어온 리더십 형태의 위기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 정책과 공개적 대립을, 시진핑은 장기 전략과 계획된 중국 영향력 확장을 추구합니다. 세계 질서의 미래를 향한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는 두 가지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단순히 통치하는 것을 넘어 국제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2북을 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그들의 경로, 딜레마,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되며 그들의 결정이 국가 경계를 훨씬 넘어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글로벌 변화의 배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 읽을 거리입니다. 이렇게 본 보도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정된 각 관세, 이전된 각 산업, 워싱턴, 베이징, 브뤼셀에서 내려진 각 결정은 아직 쓰여지고 있는 책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더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위기는 경고 신호입니다. 산업과 세계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끊임없는 논쟁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변화하는 이 시나리오의 다음 단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큰 보도에서 뵙겠습니다.